네, 오늘은 뒷번호 3163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LG전자 대형주 위주로 담고 계시고요.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도 비중 15%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 일단 SK하이닉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20만 닉스를 좀 탈환하나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1, 2위 종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팀장님은 반등시 매도의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오해가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매도지만 전략 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18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시면은 조금 강하게 홀딩이겠지만 매수가가 거의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좀 영악하게 매매를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를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10% 내외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이 생겼을 때는 비중 20%로 키우시고 그다음 박스권 고점 갔을 때는 비중 다시 줄이면서 전량 매도를 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빙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전방에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의 실적도 추이가 정확히 몇 년 몇 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를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향후 1년에서 2년간에는 어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실적 피크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은 우하향 추세를 보여줄 건데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평가 잔고만 찍혀 있으면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팔고 인출해야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천년만년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영악하게 수익금도 챙기고 나중에 비중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보면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간혹 가다가 삼성전자한테 약간 좀 쫓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이제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원사이드하게 매수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치고 나오니까 조금 비중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좀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다라고 판단하고 엔비디아가 어떤 투자 뉴스 나오면서 다시 맥점 잡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온 모습입니다. 현재 5일선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지만 5일선 이탈한다고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다가는 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1선 이탈했을 때는 전량 매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를 관종해서 지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다시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되냐? 엔비디아의 실적 피크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꾸준하게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을 우상향하시고 고점과 고점을 이은 구간을 우상향을 하신 다음에 고점과 고점이 닿은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저점과 저점이 닿은 구간에서는 다시 비중 채우기 이렇게 영악하게 매매를 해보시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반도체 업황 체크는 꾸준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니님께서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날에 20만 닉스 찍는다의 한 표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삼성전자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SK하이닉스도 이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될지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대님께서 일단 단기적 목표가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20만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뉴스를 아직 못 봤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IB에서 엔비디아를 뒤를 쫓을 수 있는 아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업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TSMC랑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언급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장 상황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방식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원동력 중 하나는 글로벌 IB 기업들의 어떤 대체 반도체 기업 찾는 그런 리포트 덕분인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예전에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25였거든요. 25였는데 12개월 선행포가 13.34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가 12개월 선행포가 약 35에서 45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면을 또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향후 1년이나 2년 뒤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이 약 30%에서 50% 있다라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현 위치로부터 30%, 50%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1년 뒤, 2년 뒤고 그 사이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뭐 목표가가 20만 원이다. 22만 원이다, 24만 원이다, 아니면 뭐 손 팀장이 앞으로 30% 더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목표가 24만 원 잡자.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눌림목 공략과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PR에 대비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나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LG전자 김시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1만 원대고 비중을 50%로 가장 많이 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함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실적은 나름대로 좀 무난한 것 같은데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해보면 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가지 못할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LG전자가 상승했던 가장 큰 요인이 전기차 쪽에서의 수혜, 그러니까 전장 쪽에서의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LG전자 실적 크게 증가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흐름들, 특히 캐즘 구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게 됐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카, 특히 애플 자율주행카와 함께 연동성이 좀 강했던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이 자율주행카에 대해서 좀 이제 포기를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군들의 차트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4번 정도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긴 하나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볼벤 하단 라인대에서 반등했다가 볼벤 상단에서 다시 막히는 그런 박스권 라인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뚫기 위해선 전장 쪽, 특히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거나 혹은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터져준다던가 이런 식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긴 하나 다만 나는 조금 지지부진한 거 싫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10만 원대라는 그 박스권 상단 라인대에서 좀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쉬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저항 라인대가 10만 6천 원 라인대입니다. 10만 6천 원 라인대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 라인대에 도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좀 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난 조금 더 기다릴 거야 하시면 뭐 기다리실 수는 있긴 하나, 저는 오히려 좀 올랐을 때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방안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강호진 전문가님께는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아무래도 좀 반도체 소부장 쪽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현물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지금 뭐 환율도 뛰고 외국인 수급 상황에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을 외국인이 많이 담았어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또 의문이실 것 같은데 이런 소부장 쪽 어떻게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거의 10배거 가까운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사실 이전에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이앤홀드 할 그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10배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전처럼 그냥 무작정 우상향만 하는 그런 흐름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단기적인 뭐 조정 부분 그냥 이제 시장과 함께 눌렸을 때 단기적인 조정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게 유효하지 이전처럼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서 뭐 100%, 200%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시장이 지금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 반도체와 같은 주도 섹터로 결국에 들어올 것이다.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기존 눌림목 구간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서 반복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MBN골드 매니저분들이 여러분들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매일경제TV 다음 주부터 봄 개편이 이뤄집니다. 저희 주상전환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2시간으로 확장 편성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더 새로워진 주상전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쉽게도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2,700포인트 탈환 기대해 보면서 저희 주상전환은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